저는 인간을 악하게 쳐다보기 아이고.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악마다. 그렇다면 응급의학과 20년 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좀 뭔가 중요하신 분, VIP들 뭐 이런 분들이 먼저 응급실에 늦게 왔지만 처치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 당신과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피플인 세브란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는 병원 누나 그리고 응급학과 조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응급의학과 조준호 선생님. 네. 아니 얼마 전에 응급실 추악함이 꼽히는 곳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제가 마음의 파장이 일었잖아요. 한 현타가 3번 왔는데 그 제목 추악함이 꼽히는 곳 그걸로 한번 네. 두 번째는 외모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내용이요. 아니 대학병원에서 사실은 쉽게 말씀을 하시기가 어려웠을 것 같아요. 선을 넘나드는 그 내용. 응급실이라는 공간이 인간 본성의 추악함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환자 보호자뿐만 아니라 제가 같이 일하는 간호사, 동료, 뭐 병동 간호사, 이 병원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이익에 충돌하는 공간입니다. 주변 반응이 어땠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너무 나갔다는 사람도 있고 네. 추악함이란 단어에 거부감을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근데 뭐 저는 하고 싶은 말 했으니까 별 후회는 없습니다. 자, 이런 거죠. 예. 근데 반면에 까리한 여자님은 멋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김영준님 항상 애쓰고 수고하시는 교수님을 응원합니다. 손선영님 응급의학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이네요.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세웅님 응급의학과 정말 멋있고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혜란리님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응원합니다. 고수빈님 스마일 지어주셨어요. 이분들께 한 말씀. 따뜻한 응원 감사드리고요. 저랑 전혀 아시는 분이 아닌 거는 이 자리에서 꼭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아 정말 한 명도? 저는 다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정말 진짜 궁금했던 건 정말 이 응급실이라는 곳이 이 추악함이 꼽히는 곳인가? 생명의 최전선에서 인간의 내면을 다 깊이 들여다보는데 추악함이 있었나요? 응급학과 의사 제가 한 20년째 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더 없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는 어떤 믿음이 있으셨어요? 저는 선서를 믿었거든요. 착하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착하다. 근데 20년이 지난 후에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 아니, 그러니까 뭐 학생 때하고 다 친하고 네. 뭐 서로 뭐 잘 놀러 다니고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 응급의학과 전공의 때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탁과 전공의의 당직 전공의한테 이제 의뢰를 할 때 환자 의뢰를 할 때 그렇게 쉽게 받아주진 않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이제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 환자가 과연 우리 과에서 보는 게 맞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너의 그 추정 진단이 맞느냐, 네. 맞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그렇게 되죠. 일을 하다 보면. 근데 궁금한 게 그럼 한 시간에 어느 정도의 환자들이 또 오나요? 지금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평균으로 치면 뭐 평일 한 300명, 와. 주말에는 400명에서 500명 사이가 오거든요. 그럼 6분당 한 명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어머. 그럼 6분당 한 명인데 대부분 응급실 환자는 초진 환자거든요. 네. 초진을 한 다음에 검사를 보내고 검사 결과 확인하면 다시 가서 또 설명하고 의사 한 명으로는 안 되죠. 왠지 좀 인력을 더 충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데 어떤 시스템적으로는 어때요, 응급실이? 이상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응급의료 체계라는 거, 응급실을 포함한 119도 포함해서 일단 응급의료 체계라는 거는 사실은 사회 안전망의 일부이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그 사회 안전망의 혜택을 보려면 평소에는 그걸 아껴주고 좀 이렇게 저축해 놓는 개념? 그러니까 사용을 안 해야 돼요. 오히려. 그래야지 내가 진짜 아플 때 언제든지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참 어렵죠. 사회 구성원들이 이렇게 좀 아프지만 이 정도는 좀 참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응급의학과 20년 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다 바꿔야 하지만 이것만 바꿔라. 뭐가 있을까요?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응급실에 인력과 병실 같은 자원 투자가 더 돼야 된다. 그거 현실적으로는 과연 근데 그 돈을 누가 낼 것이냐? 그거 누가 내요 그런 건? 세금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응급실 이용하는 환자가 직접 본인 부담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병원의 의사들의 인건비를 깎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러려고 나온 건 아닌데. 네. 근데 여기 그 정규태 님도 직장인이 퇴근 후에 몸이 아프면 병원은 이미 문을 다 닫고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응급실에 내원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유유. 저희도 비싼 돈 주고 응급실 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런 직장인들은 사실 어떡합니까? 이거 다. 물론 네. 이것도 또 말하면 또 안티가 많이 달릴 것 같은데 댓글이에요. 직장에 근무하시는 동안 하나도 안 아팠어요. 네. 그러다가 딱 퇴근을 6시에 했는데 네. 그때부터 아프기 시작해요. 그래서 응급실로 오는 거는 오케이. 근데 대부분 와서 물어보면 네. 오셨을 때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네. 그러면 뭐 3일 전부터 아팠다, 네. 4일 전부터 아팠다 거든요. 여기서 잠깐 3, 4일 전에 아팠지만 못 가는 이유는 상사의 어떤 억압 그리고 과도한 업무 뭐 가족사 뭐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참다 지금 간 건데. 저는 인간을 악하게 쳐다보기 아이고. 때문에 물론 네. 그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응급실 오는 거 다 이해하죠. 왜냐면 저도 뭐 발표하거나 뭐 하여튼 뭔가 외래 진료가 있으면 아니면 일할 때 아플 수도 있잖아요. 의사도 네. 일할 제 근무날 아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저도 막 과로사로도. 주사 맞으면서 진료를 할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정이 없는 걸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경험상 너무 빈도가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빈도가 너무 많아지다 보면 의심을 하게 되고 우연이 아니고 이거는 약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둥근 앙반님이 이런 댓글을 다셨는데 직접 다신 거 아니겠죠? 병원과 국가 데이터 시스템에 등록된 암 환자가 후유증이나 시급을 다투는 상황에도 돌발성 경증 환자 저죠. 보다 처치 순위가 뒤로 밀립니다. 이런 이제 멘트를 하셨는데 중요하신 분, VIP들 뭐 이런 분들이 먼저 응급실에 늦게 왔지만 처치를 받는 경우가 있나요?